에이리언 시리즈의 팬이라면 누구나 기대했던 이 작품, 정말 기대만큼 충족시켰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스러운 프랜차이즈 확장에 그쳤을까요? 에이리언 어스에 대한 팬들의 실망 포인트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에이리언이 애완화되어 시리즈 본연의 공포가 희석된 점. 둘째, 기존 프랜차이즈와의 연결성이 모호한 점. 셋째, 하이브리드 아이들의 지능이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점. 넷째, 시즌2를 위한 떡밥이 너무 많아 시즌1의 완성도가 희생된 점. 다섯째, 네버랜드의 허술한 경비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이야기 구성 측면에서 보면 초반 3화까지는 뛰어난 몰입감과 완결성을 보여주었고 중반부 4, 5화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6화부터는 서사 구조가 급격히 무너지며 시즌2를 위한 떡밥 던지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은 작품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2120년 지구를 배경으로 합니다. 과거 우주선과 외계 행성이 주 무대였던 기존 시리즈와는 달리 이번에는 에이리언이 직접 지구에 상륙하는 설정이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팬들이 지적했듯이 에이리언이 마치 애완화된 듯한 설정이 등장하거든요. 공포의 대상이었던 제노모프가 일종의 길들여진 존재로 그려진 점은 시리즈의 정체성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웬디가 점차 제노모프를 길들이고 폭군처럼 아이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은 웬디와 로스트 차일드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몰락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암시하는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프로디지라는 기업의 설정도 아쉬움을 남겼어요. 더5라는 거대 기업 연합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경비 시스템이 너무나 허술하고 천재 사장이라는 설정만 있을 뿐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했죠. 에이리언 시리즈의 상징인 제노모프도 등장하지만 이 작품의 진짜 주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 그리고 인간성의 본질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입니다. 말기 질환에 걸린 아이들의 의식을 로봇 슈퍼컴퓨터 모델로 옮기는 설정이죠. 주인공 웬디는 불치병에 걸린 여자아이의 기억을 로봇에 주입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들의 지능이 제한적으로 표현되거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춘기 아이들을 표현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가 프로디지에 반감을 갖고 반항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보이 카발리어가 하이브리드들을 회사의 자산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이 작품이 던지는 가장 예리한 문제 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아프지 않으려고 했던 선택이 결국 인간성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 아이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의 그릇된 구조를 꼬집는 강력한 은유죠. 특히 이 하이브리드들과 연관된 설정 중 가장 인간적이었던 과학자 아서의 죽음도 주목할 만합니다. 시즌2에서는 그가 다른 무언가로 다시 살아나 원래의 모습처럼 행동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시리즈의 또 다른 강점은 독특한 시각적 연출입니다. 느리고 여유 있는 장면 전환,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부드러운 효과,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 보이는 이중 노출 기법 등을 사용해 특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틀에 박힌 화면이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마치 판박이를 찍어내는 듯한 영상미는 프랜차이즈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새로움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라는 더 친숙한 배경에서 에이리언의 공포는 더욱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미지의 공포가 아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침투한 공포라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에이리언 어스에 대한 가장 큰 비판 중 하나는 시즌2를 지나치게 염두에 둔 구성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떡밥들이 시즌1에서 해결되지 않고 다음 시즌을 위해 남겨진 느낌이 강했죠. 시즌1에서 재미와 몰입감을 충분히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시즌2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간과한 것 같아요. 네버랜드의 경비가 너무 허술한 점과 커시가 박사를 데리고 나가는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는 이상한 설정 등은 모두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식의 전개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프랜차이즈 시리즈와의 연결성 문제도 지적됩니다. 정말 같은 세계관인지 의문이 드는 설정들이 등장하기도 했죠.
차라리 에이리언 시리즈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만들었다면 더 자유롭게 작품성을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리언 어스가 가진 가장 큰 가치는 현대 사회와의 연결성입니다. 이 작품은 AI와 바이오 기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발전하고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합성인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젊은 CEO는 조만장자로 생존이나 타인의 삶에 관심이 전혀 없죠. 오직 더 높은 지적인 존재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반면 웬디와 아이들은 일반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실험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강력한 신체를 얻었지만 권력자에 의해 소모되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착취와 희생의 역할은 그대로인 것이죠. 이는 불멸에 대한 소망이 만들어낸 미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며 인간성이 상실된 미래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그려냅니다. 과연 우리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숨겨진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시리즈의 또 다른 의문점은 아톰이 웬디의 명령에 너무 맹목적으로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오래된 합성인간의 특성인지 아니면 천재 과학자 보이 카발리어의 프로그래밍이 생각보다 허술했던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에이리언 어스에는 주목할 만한 긍정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에일리언의 디자인은 독창적이면서도 원작의 정체성을 유지했고, 특히 사운드 디자인은 공포와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조성했습니다. 주인공 웬디의 캐릭터 성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과 성장통은 이야기의 깊이와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시즌2에서 그녀가 단순히 제노모프의 퀸으로 변모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 지구 지배라는 새로운 야망을 품게 될지 지켜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리언 어스는 단순한 크리처 호러 그 이상입니다. 전통적인 에이리언 시리즈의 공포와 스릴을 계승하면서도 인간성과 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에이리언 시리즈를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즌2에서 이러한 비판점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